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가슴이 설레는 일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그 설렘이 당신을 따뜻하게 합니까? 아니면 불안하게 합니까?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수많은 계절을 지나오며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그 감정이 인생의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뜨거운 감정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그것은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많은 이별을 겪었고 많은 상처를 견뎌냈고 한 사람을 떠나보낸 기억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에 또다시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을 얻는 일은 생각보다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시작해도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일어납니다. 내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되는가? 혹시 이 선택이 남은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젊을 때의 사랑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른의 사랑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삶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잠드는 시간도 밥을 먹는 방식도 모두 세월 속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런 삶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따뜻한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늘고 전화 한 통에 하루가 환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바람이 잔잔한 호수를 흔들 수 있습니다. 잔물결은 아름답지만 오래 지속되면 피로가 됩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관계를 시작한 분들도 있었고 진심으로 마음이 맞아 가까워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한 가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건강입니다. 이 나이에는 누구도 완전히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약 봉투가 하나둘 늘어납니다. 함께 병원에 가지고 약을 챙겨주는 일이 처음에는 정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돌봄이 반복되면 그 관계는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아픈 사람은 미안해지고 돌보는 사람은 지칩니다. 그 사이에서 감정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나는 말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을 통해 더 편안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긴장하고 있습니까? 이 나이의 사랑은 설렘보다 신중함이 먼저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또다시 큰 상처를 견딜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젊을 때는 밤새 울어도 다음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흔들림도 오래 남습니다. 마음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합니다. 저녁이 길어질 때,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문득 손이 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면 나중에 더 깊은 허전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하는 시기가 아니라 덜어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는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 혹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순 이후의 사랑은 나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이 필요한가? 아니면 평온이 필요한가?
그 질문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당신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사랑을 둘러싼 현실이 먼저 말을 겁니다. 젊을 때는 두 사람이 마음만 맞으면 세상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 벌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미 쌓아온 삶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무엇보다 자식이 있습니다. 나는 상담을 하듯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많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내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는데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자식의 눈빛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혹시 속는 건 아닐까? 혹시 재산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자식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을 말할 나이가 아닌가 봅니다. 그 말에는 서운함과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스며있는 결과입니다. 연금 한 푼, 통장에 남은 금액 하나에도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랑은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르기 쉽습니다. 오늘은 누가 밥값을 냈는지, 여행 경비는 어떻게 나눌지, 혹시 한쪽이 더 많이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이 관계 속에 조용히 자리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상속과 재산 분배 같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함께 살게 되면 집은 누구의 명의로 할지, 혹시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을 모른 척한 채 시작한 관계는 결국 그 현실 앞에서 흔들립니다. 나는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남자는 홀로 오래 지내다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여인은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외로움을 나누는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남자의 마음에는 의심이 싹 떴습니다. 사랑은 신뢰 위에 서야 하는데 그 신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관계는 쉽게 지칩니다. 이 나이에는 다시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의 판단이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진짜로 사람을 원하는가? 아니면 안정감을 원하는가?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복잡해진다는 말을 나는 종종 떠올립니다. 그 복잡함의 중심에는 돈과 생활이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크게 다르다면 보이지 않는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마워하고 다른 사람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래 쌓이면 관계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반드시 투명해야 합니다. 돈 문제를 감추거나 애매하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노년의 사랑은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신뢰, 오랜 친구와의 인연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통장을 자주 열어보게 만들고 자식의 눈치를 보게 한다면 그 사랑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이후의 삶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단단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조용히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사랑을 포기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남은 세월이 후회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삶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이 나이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반대해도 손을 잡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면 더 불타올랐고 친구들이 말려도 오히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어른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곧 자식의 마음에 닿고 가족의 분위기에 영향을 줍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 눈치 보며 연애했고 늙어서는 자식 눈치 보며 사람을 만난다고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막상 부모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혹시 상처받지는 않을지, 혹시 이용당하지는 않을지, 혹시 집안이 어지러워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야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을 뿐인데 왜 또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식의 걱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모가 약해질까 봐 두렵고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보내길 바랄 뿐입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처음부터 여러 겹의 시선을 안고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도 가볍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농담처럼 응원합니다.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낫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 살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 나이에 괜히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그냥 가볍게 지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응원과 걱정 사이에서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숨게 됩니다. 만나도 조심스럽고 전화도 남들 눈을 의식하며 하게 됩니다. 사랑이 떳떳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위축됩니다. 사랑은 원래 당당해야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늘 눈치를 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나는 어느 노인을 떠올립니다. 그는 오랜 세월 혼자 살다가 동네에서 알게 된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함께 시장에 가고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말, 혹시 재산 때문 아니냐는 말이 그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점점 만남을 줄였습니다. 결국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두려운 것은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데도 자꾸 망설여지고 괜히 죄인처럼 느껴질 때 그 감정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기쁨이 아니라 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라면 새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한번 깊은 이별을 겪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가능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먼저 다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노년의 사랑은 용기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 그리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를 차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랑이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오래 쌓아온 신뢰를 흔들고 내 마음에 죄책감을 남긴다면
그 선택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파도를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잔잔한 물결 속에서 숨을 고를 때입니다. 사랑이 파도를 더 크게 만든다면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나를 향한 존중과 가족을 향한 배려가 함께 갈 수 없다면 그 사랑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볍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의 시선 때문에 무겁습니까? 만약 무겁다면 그 무게를 억지로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나를 돌보고 나를 이해해주는 몇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이 그 따뜻함을 더해준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마음을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만의 질서를 갖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 물을 끓여 차를 마시는 순서, 텔레비전을 켜는 채널까지도 오랜 세월 속에서 굳어진 습관입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삶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 덕분에 우리는 하루를 안정되게 보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까이 들어오면 그 질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설렘처럼 느껴집니다. 집안에 웃음이 늘고 식탁이 덜 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차이들이 쌓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바꾸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밥 먹는 시간, 잠드는 시간, 청소하는 방식, 심지어는 냉장고 안에 정리 순서까지도 서로 다릅니다. 젊을 때는 맞추어가는 과정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과정을 반복할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고스러운 나이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사람일수록 독립성은 더 소중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고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식하게 됩니다. 오늘은 왜 전화를 늦게 받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왜 말이 짧아졌는지 같은 사소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관심에서 시작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다가 혼자가 된 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러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사람이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묻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결국 그녀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외로움은 남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남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집안을 자기 방식대로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와 물건을 옮기고 생활 방식을 바꾸면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라지만 그 함께가 자유를 줄인다고 느껴질 때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나이에는 자유가 무엇보다 귀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사랑이 당신의 일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단순하게 만드는지 스스로 살펴보라고. 만약 매일 누군가의 기분을 헤아리느라 지치고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 답답하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릴 나이가 아닙니다. 행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하루, 그런 평범한 순간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사랑이 그 평범함을
지켜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을 흔든다면 과연 붙잡아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젊을 때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나답게 살고 있는가? 웃음이 늘었는가? 아니면 한숨이 늘었는가? 만약 한숨이 더 많다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둘 필요도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하게 합니다. 매일 붙어 있어야만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각자의 공간을 지키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이 나이에는 붙잡는 힘보다 놓아주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합니다. 누군가가 들어와 그 흐름을 깨뜨린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당신의 삶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평온은 그 어떤 설렘보다 값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외로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시장에 다녀오고 병원에 들르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집안이 갑자기 넓어집니다. 말소리가 줄어들고 불빛이 적어지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온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이별을 겪었고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시작한 사랑은 또 다른 외로움을 낳을 수 있다고. 처음에는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설렙니다.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사실이 고맙고 하루가 덜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대가 생깁니다. 오늘은 왜 연락이 없지? 어제는 왜 말투가 달라졌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외로움을 덜기 위해 시작한 관계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순간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불안이 와도 금세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일에 몰두하며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움이 컸지만 그는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고 삶에 다시 빛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끝났을 때 그는 예전보다 더 깊은 상실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함께 하다가 잃은 외로움이 더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의 마음은 다시 크게 흔들리기에 너무 많은 기억을 안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로움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증거도 아니고 부족함의 표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체온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깊이 사랑해 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려 하지 말고 잠시 그 감정과 함께 앉아보십시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는 수많은 웃음과 눈물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책임졌고 충분히 견뎌 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다독일 차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작은 대화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이 꼭 한 사람과의 관계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과 나누는 인사, 손주가 건네는 웃음, 오랜 친구와의 차 한잔에도 사랑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이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흔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은 소중합니다. 더 이상 큰 파도를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에서 햇빛을 바라보며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나이의 행복은 누군가를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놓아도 괜찮은 마음, 혼자서도 온전한 마음, 그 안에서 피어납니다. 사랑이 찾아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맞이하되 당신의 평온을 먼저 살피십시오. 평온을 잃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 자체로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나는 오래 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고요하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혼자라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사랑해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대로도 괜찮다고 그 말 한마디가 남은 시간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